자, 이제부터 66.7K에 대한 재돌파 여부가 비트코인 차트에서 제일로 중요합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뭐였나요? FOMC 전까지 결국에 한쪽 추세에 대한 분출보다는 유동성 사냥 장세가 지속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고점 구간인 67K 돌파 시나리오보다는 하단 청산의 유동성이 가장 강하게 걸려있는 이 65K 부근에 대한 청산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전개되었나요? 결국에 상단 오더블럭 저항 맞고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가 만들어졌죠. 자, 실제 어제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66.7K에 대한 쇼 포지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올려드렸었고, 이런 물량들 전 저점 구간인 65K에서 털고 나갈 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적중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유튜브 영상만 잘 챙겨봤어도 단기로 빠르게 먹어볼 수 있는 그런 타점이었다라는 거고, 실제 65.3K에서 매도를 하고 현재는 다시 채널의 중앙선을 이용해서 쇼 포지션을 잡아본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다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횡보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새롭게 먹을 수 있는 구간들 역시나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오늘 영상의 핵심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FOMC 전의 무빙과 그리고 후의 무빙들 나눠서 기준점들과 현재 시장에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준비해 왔으니까요.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고 해당 내용들 같이 살펴보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투자 멘토 정우진입니다. 현재 12시 47분 지나고 있고요. 자, 저는 지금 구간에서 다시 채널 하단선까지 이탈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 매수 또한 그렇게 했었고요. 왜냐? 지금이 세력들 입장에서 함부로 시세 분출을 만들어내기 힘든 유동성 사냥 장세이기도 하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저항 블록을 맞고 계속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빨간색 저항들을 맞고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들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요 구간의 저항 구간을 어떻게 잡을 수 있었냐? 4시간 봉상 보겠습니다. 자, 이때 만들어졌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기존 하락 추세가 이어지던 와중 잠깐의 반등세 마저 매도세로 장악하면서 꺾어버리는 패턴, 이렇게 추세의 반전을 기대하고 들어올리는 물량마저 누르는 패턴은 세력들만 만들어낼 수 있는 차트의 패턴이고, 이렇게 눌렀던 흔적을 우리는 매도 오더블럭이라고 부른다 말씀드렸죠. 자, 용어보다 중요한 건 이 구간들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느냐입니다. 실제 저항을 맞고 계속 빠지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구간들에서 저항 맞고 죽는 패턴은 우리는 비트코인 차트에서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자, 요 구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하락세에 이어지던 와중 잠깐의 반등세마저 매도세로 누르는 패턴이 발생했고, 이런 경우에 전 양봉 캔들만큼을 우리는 세력들이 만들어낸 매도 오더블럭이라고 한다. 이 구간들에서 반응을 보면 82K를 찍고 고점이 낮아지면서 점차 하락하는 패턴이 만들어졌었죠. 자, 이 오더블럭 잡는 건 제 영상 보시는 분이라면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아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시간봉상에서 같은 흐름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축경롱을 보면 맞고 죽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듯 667 구간에서 숏찹 했던 거고, 도입에서 보여드렸듯이 653 나머지 물량 익절하고 다시 숏을 잡은 상태라 이겁니다. 자, 이거 667 타점들 영상이랑 스터디룸 통해서 전부 안내 드렸었는데, 영상은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마다 시청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수익으로 잘 마무리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자, 스터디룸에서는 이렇게 알람만 켜두시면 실시간으로 매매하실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하면서 수익 구간들 발생시키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저항 구간들 FOMC 전까지는 당분간은 뚫어주긴 힘들 것이다 판단하고 있고, 채널의 갇힌 형태로 차트가 진행될 확률이 높은데, 지금 구간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건 이 653 구간을 찍으면서 만들어진 음봉 캔들이 거래량을 동반한 캔들이었다라는 거죠.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왔던 구간이라는 거고, 실제 이 차트를 조금 더 크게 해서 보면요, 매도세가 만들어질 때 거래량을 조금씩 더 동반하는 무빙들이 체크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단선을 이용해서 숏찹 했던 거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유동성 사냥 장세라고 하는 거면 위아래 털기 무빙 아니냐, 아래 털었으니까 위차례 아니겠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 유동성이 들어온 구간들을 봐야겠죠. 자, 청산맵을 체크해보면 오히려 최근에 크게 나왔던 반등으로 인해서 고배율 추격숏에 대한 물량은 못 들어오고 있는 상태, 지속적으로 65K 부근 롱 물량만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따라서 정말 단기로 봤을 때 유동성 사냥 장세라는 관점에서 채널 하단선에 대한 테스트가 한 번 더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자, 기존 82K에서 만들어졌던 채널처럼 본다라고 해도 상단 오더블럭의 저항을 뚫어주지 못하니까 이 구간만큼을 들어 올렸던 세력들도 던지고 나가버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던지고 나가면서 패닉셀로 이어졌던 흐름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아직도 숏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이 시나리오대로 전개될 경우에 헤드앤숄더 패턴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크게 하락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좀 더 큰 프레임에서 볼까요? 자, 파동 관점으로 봤을 때 1파 하락, 2파 상승, 3파 하락, 4파 상승분, 이 4파 하락이 진행 중인데 여기 구간이 어디에서 막혔냐라고 봤을 때 이 2파 하락에 대한 파동 카운팅을 해보겠습니다.
이파 하락에 대한 되돌림 구간을 보면 약한 되돌림인 0.382 구간에서 저항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승 파동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하락 5파가 남아있는 상황, 이 부분들을 반드시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 체크할 수 있죠. 물론 이 모든 시나리오를 뒤집을 수 있는 게 새벽에 있는 FOMC니까 이런 거시경제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업데이트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영상은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마다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타점들이나 발생하는 이슈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서 같이 매매해서 수익 내보실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링크 누르시면 체크 항목들이 여러 가지 보이실 텐데 여기 실시간 관점 스터디방 입장 클릭하시고 실제 받을 수 있는 번호만 남기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바로 초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컴퓨터로 볼 때 화면이고요.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링크 누르시면 문자 메시지 페이지로 이동할 텐데 따로 작성할 필요 없이 바로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다만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스터디룸까지 운영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입장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사실 추세의 변곡이라고 해서 추격롱을 보기엔 아직 구조의 완성이 전 덜 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마치 쌍바닥 찍고 이쁘게 반등하는 그림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 구조의 관점, 추세의 변곡이라고 하는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를 봤을 때 세 가지 근거가 필요합니다. 자, 요때 만들어졌던 흐름 같이 볼게요. 자, 하단 유동성 수입과 함께 전 음봉 캔들에 대한 장악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봐야 될 부분, 전 고점에 대한 돌파가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확실한 추세의 전환으로 볼 수 있고 실제 롱 포지션을 담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 구간을 한번 볼까요? 자, 하단에 유동성 수입 일어났었죠. 쌍바닥까지 찍어줬고, 그리고 이 음봉 캔들의 장악까지 일어난 상태. 근데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죠. 그게 뭐냐? 전 고점에 대한 돌파 마감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의 리스크가 아직 존재하는 상황이며 지난 60K처럼 강하게 수입하고 반등하는 형태가 만들어지던지 아니면 이렇게 고점 돌파와 함께 상승 구조를 확실하게 가져가던지 둘 중에 하나의 무빙은 만들어져야 최소한 롱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 67.5K를 원웨이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이 숏 관점 과감하게 폐기하고 롱잡 기회들을 볼 예정입니다. 다만 차트에 100%는 없고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바뀌는 구조들 잘 체크하면서 매매하시면 그래도 수익 구간들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핵심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FOMC까지 저는 숏 관점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FOMC를 앞두고 방향성 없이 횡보하는 유동성 사냥 장세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66.7K 그리고 67.5K의 매도 오더블럭을 뚫지 못하고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 돌파 시나리오보다는 하방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판단 내리고 있어요. 자, 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지금 65K 부근의 저점 유동성을 수입하고 횡보가 만들어지고 있으나 음봉 캔들의 거래량들이 더 많이 실리고 있는 모습이 체크된다라는 거죠. 이는 매도세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산맵을 봤을 때 추격 숏에 대한 물량보단 65K 부근에 계속 추격 롱에 대한 물량이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세력들 입장에서 유동성 사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하단의 테스트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고, 이 흐름이 완성될 경우에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죠. 자, 그에 따라서 상단 오더블럭이 깨지기 전까지는 롱은 금지다 말씀드리고 싶고, 주요 변곡점으로 상승한다라고 해서 롱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런 유의미한 저항 구간들을 돌파해줄 때 확실하게 진입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FOMC 전까지 추격 롱을 지향하고 상단 저항에서 숏 포지션을 취하면서 하단 유동성 체크를 대응하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자, FOMC에 따른 실시간 변동이 크므로 돌파가 확인되지 않는 한 하방 압력이 유세한 흐름을 경계해야 돼요. 자,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슈들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이랑 그리고 스터디룸 통해서 계속 체크하면서 리스크를 피할 땐 피하고 기회를 잡을 땐 잡아봅시다. 자, 오늘 분석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파이팅 한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멘토 정우진이었습니다.